안녕하십니까.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순천대학교 국어교육과의 김용찬입니다. 오늘 세 번째로 맞이하는 발표회에 제1부는 기독교 종교기관과 지역사회라고 하는 주제로 소주제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. 모두 세 분의 발표가 있는데요. 아마 이제 12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분당 25분 남짓 시간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.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꼭 지켜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.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로 미국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부 순천 스테이션 설치와 운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성호 선생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순천대학교 인문학선장을 맡고 있는 강성호입니다. 이번에 이번 학술대회가 순천 지역의 기관들을 좀 다루는데요. 이번에 제가 이제 첫 번째 부분으로 순천 선교 이제 스테이션 선교부하고 좀 구별되는 의미로 해서 이제 스테이션으로 외래어긴 하지만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스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좀 쓰려고 합니다. 그래서 송은강 선생님께서도 목포하고 대전 스테이션 연구를 했는데 스테이션의 표현을 좀 해서 거기에 좀 따라서 저도 그 표현을 좀 쓰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발표는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약간의 제약은 좀 있습니다. 제가 좀 순천 스테이션 관련 마이뉴스나 관련 선교 보고 자료들을 좀 참조하려고 했는데 대전 한남대학교 인도학술원이 전면적으로 자료 좀 재편 과정에 좀 있어서 충분히 자료를 좀 저희가 활용을 좀 못했는데 나중에 좀 추후에 보완해서 나중에 좀 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미국 남장로의 호남 스테이션 정책하고 스테이션의 설치 과정, 스테이션의 운영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미국 남장로교의 이제 호남 선교는 되게 이제 스테이션을 이제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. 호남의 전주, 군산, 목포, 광주, 그다음 순천 스테이션이 설립이 됐습니다. 이제 순천 스테이션의 이제 특징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1913년에 설립되면서 충분한 재정과 인력에 기반해서 체계적으로 설립되었고 또 1913년이면은 대한제국 멸망 이후에 문명 공백 상태에서 활동했었다는 점. 그리고 이미 선교부가 들어서기 전에 자선교회와 자선교회 있었기 때문에 자선교회와 선교사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이제 보여준다는 점이 저희 이제 순천 스테이션 지역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이 순천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구가 많지 않았지만 저희 인문학술원이 3년 전부터 좀 관심을 갖고 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활발하게 좀 시작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스테이션 자체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 않고 특히 순천 스테이션에 대한 연구는 이제 제가 처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관련 자료를 좀 보완해서 차후에 좀 학술적으로 좀 더 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미국 남장로회가 호남 지역의 스테이션을 하게 됐던 건 호남이 처음은 아니고요. 남장로회나 북장로회 모두 있어서 스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남장로 역사가로 선교사님 역사를 했었던 브라운 같은 경우도 스테이션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요. 1932년 현재 기독교와 장로교하고 감리교 등 개신교단이 34개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었고요. 만주 세 곳을 빼고요. 또 미국 남장로회는 세계적으로 7개국에 라틴 쪽하고 아프리카하고 이 동아시아 이쪽에 10개 선교부 5개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스테이션을 선교부로 번역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미션하고 좀 혼동이 좀 돼서 이렇게 좀 했고요. 그리고 이 당시에 선교사들의 처우들이 보게 되니까 상당히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. 1911년 기준으로 연봉이 1,150불이었는데 당시 미국 은행원 평균 연봉이 600불
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좀 높았던 거라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것은 이제 18년 이후부터는 계속 상승을 해서 한 2,000불이 넘는 이런 정도 비용이고요. 상당히 좀 좋은, 그래서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테이션에 기초를 하면서 근거를 하면서도 지역사회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한국어 교육을 잘 했었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미국 남장로의 호남 선교는 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1892년부터 7명부터 시작이 좀 됐고 93년 장로교 선교 공유를 통해서 남장로교가 전라도와 충남을 맡게 됐는데 이제 브라운 같은 경우는 맡게 된 이유가 남장로교가 미국의 남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쉽게 합의가 됐던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이 순천 호남 선교에서 전주는 93년, 군산 94년, 목포 97년, 광주 1904년인데 순천 선교는 굉장히 좀 늦었습니다. 1909년에 설립이 결정되고 인력과 재정 확보 사원에서 한 4년 정도 걸리게 됨에 따라서 1913년에 개설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선교 정책에 따라서 뭐 지역들을 좀 나눠서 선거들을 좀 분할을 좀 했었고 7명의 그 선발대에서부터 좀 시작이 좀 됐습니다. 참고적으로 이 당시 충청하고 호남 인구가 한 260만 명 정도, 70만 명 정도 됐는데 7명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을 상대적으로 맡아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한국인 신도들의 어떤 도움을 상당히 중요했고요. 특히 뭐 전주 지역 개척 과정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서울 지역의 뭐 선교부를 좀 한국 선교부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진행됐다는 게 이제 전주 지역에서 선교 활동들이 진행이 좀 됐었고요. 전주 선교부 같은 경우 건물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순천 쪽 나중에 초기 설립되는 거에 비하면 좀 규모가 좀 적죠. 순천이 굉장히 초기에 체계적으로 굉장히 규모 있게 뭐 진행됐다는 걸 좀 알 수 있겠습니다. 순천 스테이션이 그 설치됐던 순천은 이제 전라도의 중심지, 그 전남을 나주와 양분하고 있었던 그 양반 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김경필, 조광조, 기대승 등으로 이어지는 호남 살인맥을 잇는 그 전통 도시여서 우리 그 그 향동에 있는 그 옥천서원 그 향교라든지 옥천서원이라든지 임청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호남 살림에서 중요한 전통 도시였고 아마 이것들 때문에 가장 늦게 들어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어쨌든 이러한 그 유학을 이제 공부했던 이제 한국의 신자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교회가 좀 성장이 되고 특히 13년 대한제국 멸망 이후에 어떤 공백 과정에서 크게 급성장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그 순천 스테이션에 대한 뭐 그 개척은 베라하고 프리스턴이 미리 한번 여기로 와봤고 이쪽에 그 개설해야 될 어떤 필요성을 파악한 다음에 1909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국 선교회 제18차 연례회에서 선교부를 개설을 제안합니다. 한 21,450달러 예산을 좀 했고요. 10년에 프레스턴과 코잇을 그 개척 선교사로 임명을 좀 했고 10년에 김윤수와 김영진을 통해서 지금 지역에 2만 평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11년에 프레스턴과 프레트가 그 미국에 가서 특히 이제 와츠를 만나가지고 매년 1만 8천 불 굉장한 당시 그 돈인데요. 지원을 받았고 이제 프레스턴이 이제 선교 이쪽으로 오게 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최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작년에 제가 프레스턴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 프레스턴은 선교사 중에서 굉장히 좀
중요한 그 순천 스테이션에서도 가장 초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좀 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 쪽에 대해서 그 실무와 이론을 잘 훈련받고 한국에 와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이건 그 프레스턴이 들고 왔었던 그 당시 여권 그 사진으로 좀 찍은 거고요. 이동할 때 어떤 모습들, 말년의 모습, 우리말로는 이제 변요한 뭐 그때 있고 그 프레스턴 선교사 사역이 지금 매산여고 쪽에 좀 남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한번 그 답사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 학생들하고 한번 기독교 유적 관련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곡성에 있던 이쪽 부분들이 이제 변요한 그 기념교회로 56년에 뭐 지정 좀 됐고, 바로 우리 옆 중학교 옆쪽에 그 진료소 이쪽에 이제 그냥 이쪽 부분들이 있습니다. 순천 스테이션의 이제 건설 과정은 2만 7천 평의 땅에 선교사 자택이나 매산학교, 매산여학교, 성경학원, 순천읍교회, 알렉산백원, 이제 진료소 등을 건설 좀 합니다. 이 당시 자세한 현황은 제가 발제문을 좀 늦게 드려 죄송한데 제가 따로 거기 보게 되면 조선 총독부에서 나온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지번까지 해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. 개설 당시에 그 순천 스테이션의 규모는 2만 평, 7천 평 정도인데 이건 개설 당시 규모로 보게 된다면 군산이 3천 평, 목포가 2,500평보다 굉장히 크게 시작합니다. 물론 군산이나 목포는 나중에 계속 확대해서 규모가 더 커지긴 합니다만 순천 같은 경우 순천 스테이션은 초기부터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작을 됐었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순천 스테이션은 이제 복음 선교, 교육 선교, 의료 선교 등에 따라서 선교사들을 좀 배치를 했고요. 순천 선교부의 전경인데 뭐 초기의 모습들인데 아까 전주 쪽에 비춰봤을 때 건물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전체적으로 뭐 순천이 규모나 짜임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스테이션도 일단 그 파견된 선교사들을 주요 분야에 따라서 나눠서 배치가 됐습니다. 복음은 프레스턴, 코이트, 프레트, 비거 등이 담당하고요. 의료는 티먼스, 그리어, 교육은 크레인과 이제 두피 등이 좀 나눠가지고 좀 그 역할들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역할 분야하고 이름하고 한국 도착했던 시기들, 그 다음에 순천 선교부 그 재직 기간들, 변요한 프레스턴 같은 경우는 1913년부터 1940년까지 실질적으로 그 순천 스테이션에서 이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었던 이런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이 중에서 이제 교육선교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매산학교가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게 됨에 따라서 원래 역할과 좀 다르게 일반 그 순회 전도도 하고 나중에 교육과 그 복음 전도를 같이 하는 이런 면들을 좀 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때 이제 하셨던 분들의 모습들,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료소 그 뒷뜰에 있는 선교사들 이런 모습들, 기념비들이 있고요. 뭐 교육선교라든지 배산중학교, 알렉산더, 기독진료소, 거기에 있던 어떤 그 선교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순천 스테이션 그 운영과 관련해서 순천 스테이션은 좀 떨어져 있지만 미국 남장로의 한국 선교부와 굉장히 밀접한 그 관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순천 스테이션의 전도, 시설, 예산, 인력은 한국 선교부의 연례회, 분과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. 보통 한 열흘 정도 돌아가면서 지리산이나 주요한 이제 스테이션에 따라서 했었는데요. 순천도 이제 몇 차례 이런 연례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. 그래서 하루 3차례 회의를 해서 오전 회의, 점심 회의, 저녁 회의 굉장히 그 하드한 일정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. 그 과정을 좀 통해서 오전과 그 저녁 때 전체적인 걸 하고 점심 때 오후 타임에는 분과위원회들에서
굉장히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5개 스테이션의 운영 경험과 전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미국과 해외 선교부들의 이런 경험들을 좀 해서 굉장히 그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좀 진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1920년대에 또 그 와츠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계속 확대를 했고요. 20년과 30년에 시설비 8만 불을 지원했는데 순천 스테이션 출발할 때 2만 불 가까이로 시작했던 거에 비해 보면은 대단히 큰 액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순천 스테이션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만에 20년 된 군산 스테이션과 목포 스테이션 규모로 발전을 했고 특히 주일학교 학생 숫자는 2,300명인데 광주 그 당시 스테이션 중에서 그 최고를 자랑합니다. 이게 아마 이제 순천 그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순천노예가 성립되게 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게 보게 되게 되면은 사역자나 이제 교수보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인이나 이제 교육선교, 특히 그 주일 확대 운동을 좀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적극 활동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이게 오늘날의 어떤 순천노예라든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좀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복음 선교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단기 성경학교라든지 여자 성경학교를 통해서 복음 전도의 어떤 조력자들을 좀 양성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였었던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었던 1912년 이후에 확장 주일학교, 특히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돼서 18년에 44개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1,000명 정도를 교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요.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2년 9월에 전남 노예와 순천 노예로 분립을 해서 구례, 곡성, 순천, 광양, 보성 등이 순천 노예. 그래서 순천 스테이션은 전남 동부 지역의 역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잘 아시다시피 순천 노예는 분단위 명칭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,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첫 번째로. 그래서 이 순천 스테이션과 순천 지역 교회의 발전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. 노예 어떤 배치도 잘 알고 계시고요. 그 당시 이제 린턴 선교사가 작성했었던 선교 지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1909년에서 그 스테이션 설립을 설치를 결정했던 나중에 1949년까지 보게 되면은 신도수는 한 70배. 물론 이제 자생교회에 대한 평가는 이쪽 자료는 선교부 자료니까 좀 적게 돼 있어서 이보다는 격차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3년 그 노예 설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특히 예배당 부분들이 계속 설치가 돼서 99개 정도. 지금 순천 노예 쪽에 한 500개 정도 있나요? 이게 지금 벌써 100개 가까이가 이 당시 형성이 되게 되니까 순천 노예 지역의 교회들 굉장히 다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제 순천 스테이션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건설하고 운영이 되었습니다. 제가 발표 때 드렸는데 순천 스테이션은 건설될 때부터 독자적으로 전기와 수도 시설을 갖춘 유일한 굉장히 이 당시로 가장 이제 업데이트한 굉장히 좋은 대우와 재정 지원을 받았던 걸로 볼 수 있고요. 다음에 이미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다른 지역을 느껴왔기 때문에 이 자생적 지역 교회들하고의 역동적 상호관계가 있습니다. 이제 중학교에 있는 당회로 같은 걸 보게 되게 되면 그런 관계들에 관한 생생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대한제국 멸망 이후에 문명 공백기 속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좀 확산이 좀 됩니다.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.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천 스테이션 관련 원사료가 한남대 인도낙수론에 많이 되어 있는데 좀 그쪽이 좀 접근이
아마 이번 여름 이후에나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좀 되게 되면은 좀 출장을 좀 통해서 좀 관련 자료들을 좀 보완해서 좀 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순천 스테이션과 지역교회, 순천 스테이션과 지역사회의 그 상호관계를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순천의 이제 기독교는 기독교의 것뿐만이 아니라 순천의 근대화, 근현대사와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공동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까지 뭐 그 세 차례에 걸쳐 진행이 좀 됐는데 좀 진행을 하다 보게 되니까 어느 정도 좀 한계에 부딪힌 측면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저도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그러면 사실 상당한 기간과 시간과 노력을 좀 들여야 되거든요. 직접 가서 관련 자료를 카피해야 되고 그 자료를 다 정리해야 되고 뭐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. 그래서 사실 이번 발표들을 보니까 이제 다른 부분들도 비슷한 상황들이 아닌가 좀 싶고요. 그래서 기존에는 어쨌든 순천시 학술대의 지원 정도를 받아서 진행하는 방식인데 이건 이제 결과물을 좀 발표하는 그 형태고요. 앞으로의 진행은 뭐 결국은 이제 새로운 결과물을 내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지금 같은 형태로는 좀 제약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학술대회 끝나고 나서 좀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그런 시점이.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뭐 큰 틀에서 현재 선에서 할 수 있는 많이 든 게 아닌가 싶고요. 그리고 아마 스테이션 중에서는 순천 스테이션 저희 지역이 그나마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데는 아마 그 대전 스테이션에 있는 한남대보다 저희들이 이번까지 하면 비교적 체계적으로 한 편인데 문제는 여기서 더 나가려면 좀 더 뭔가 다른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